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 외모도 내조도 너가 가장 떨어져. 병욱이 빈 식탁을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 임원 품격의 가장 큰 감점 요인이 당신이라고. 된장국이 끓어 넘쳤습니다. 은희가 급히 가스불을 줄이다 손등을 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억울하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려고 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잘못한 것 같아지는 남자였거든요. 새벽마다 밥을 지어놓고 출근했던 여자였습니다. 병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날에도 저 남자는 식탁 앞에서 점수를 매기고 있었어요. 믿었던 남편에게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한 여자. 그런데 1년 뒤 회사 복도에서 무너져 내린 건 그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남편 책상 위에 임원 진급 발령장 한 장이 올라오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은희가 들어섰어요. 인증평가 서류가 가득 든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불을 켜는 순간 식탁 앞에 병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빈 식탁이었어요. 수저도 안 꺼냈습니다. 은희는 곧장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여둔 미역국이 냄비째 들어 있었어요. 밀폐용기에 소분해둔 밑반찬 4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 위에 마스킹 테이프로 날짜까지 적어둔 것들이 손도 안 댄 채 그대로였어요. 왜 또 안 드셨어요? 다 해놨잖아요. 병욱이 대답 대신 빈 식탁을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은희야.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나는 말이야, 아내가 직접 차려주는 따뜻한 식탁을 받는 게 평생 꿈이었어. 2주 전이었습니다. 남편 병욱은 전략기획본부장 발령이 났어요. 그 뒤로 매일 밤 이 남자는 빈 식탁 앞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었지만 아내가 직접 꺼내서 앞에 놓아줘야만 수저를 들었습니다. 은희가 냄비를 꺼내 불 위에 올렸습니다. 밀폐용기 뚜껑을 하나씩 열고 접시에 옮겨 담고 밥을 퍼 담고 수저를 놓았어요. 병욱이 그제야 수저를 들었습니다. 은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음식 다 만들어놨잖아요.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드시고 기다려요? 나도 인증평가 시즌이라 손이 10개라도 모자라요. 병욱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은희야, 내가 임원이 됐잖아. 밑바닥 직원들까지 내 눈치 보며 퇴근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냉장고 뒤져서 혼자 밥 퍼먹으란 소리야? 그게 임원 가정의 모습이야? 반찬이랑 국 다 만들어놨는데요. 데우기만. 간도 싱겁네. 된장은 이 맛이 아닌데. 밥을 먹으면서도 투덜거렸습니다. 은희는 맞은편에서 남편이 밥 먹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자기 밥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긴 했어요. 고프긴 한데 목구멍이 넘기질 않았습니다. 수저를 놓으며 병욱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늦을 거면 미리 말해. 내가 밖에서 먹고 오게. 동료들이랑 한잔하는 게 집에서 이 꼴 보는 것보단 낫지. 자리에서 일어난 건 은희였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낮에 정은이는 달랐습니다. 대학병원 기획조정실 회의실, 정부 인증 실사관들이 늘어선 자리에서 은희가 데이터를 펼치자 옆에 있던 팀원이 귓속말을 했어요. 부장님 아니었으면 올해 인증 어떻게 넘겼을지. 병원에서 은희는 정 부장님이었습니다. 남편 연봉에는 못 미쳐도 억대 연봉을 받으며 긴 세월 대학병원 기획조정실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밤의 식탁에서는 간이 싱겁다고 체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부엌이었어요. 싱크대 위에 은희가 씻어놓은 밀폐용기들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뚜껑에 붙어 있던 마스킹 테이프가 물에 불어 한쪽이 말려 올라가 있었어요. 새벽 5시에 붙인 글씨가 번져서 읽히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흘렀지만 은희의 손등은 그 온도를 느끼지 못했어요. 거실에서 TV 채널 돌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남편이 진급 후 좀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증평가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밀폐용기 뚜껑에 붙어 있던 마스킹 테이프가 완전히 떨어져 싱크대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새벽 5시에 적어둔 날짜가 물에 번져 읽히지 않았어요. 은희는 그걸 건져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마루아라 상담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인증평가 시즌이 계속되었습니다. 은희의 퇴근은 매일 밤 10시, 11시를 넘겼어요. 그리고 매일 병욱은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가 들어오면 냉장고를 열고 냄비를 꺼내 불 위에 올리고 밀폐용기 뚜껑을 열고 밥을 퍼 담고 수저를 놓았어요. 병욱은 그제야 먹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순서, 같은 의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은희가 반찬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인증평가만 지나면 좀 여유가 생겨요. 지금은 진짜 본평가 시즌이라. 병욱이 끊었습니다. 그 인증평가가 몇 년에 한 번이야. 4년에 딱 한 번이잖아. 근데 당신 입에선 365일 인증 타령이야. 본평가 아닌 해에도 중간점검이니 모의평가니 맨날 항목 500개가 어쩌고 결국 야근할 줄밖에 모르는 거잖아. 요령이 없는 거라고. 은희의 수저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야근이 제 선택이 아니에요. 실사팀 대응이 밀리면 병원 전체가 타격을 받아요. 4년에 한 번 오는 본평가를 총지휘하는 게 어떻게 요령 없는 무능이에요? 병욱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은희가 이렇게 받아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한 박자, 고작 한 박자였어요. 이내 특유의 조리 있는 톤이 돌아왔습니다. 은희야,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똑똑히 들어.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피땀 흘려 본부장까지 올라간 거야. 공기업에서 오래도록 인간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쓸개 빼놓고 살면서 그 모든 희생이 오롯이 이 가정을 위한 것이었어. 이제 임원이 됐으니까 그에 걸맞은 대접을 가정에서 받고 싶다는 게 무슨 죄야? 그러면 내가 긴 세월 대학병원 기획조정실에서 버텨온 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 커리어지. 가정을 위한 희생이랑은 다르지. 은희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이었어요. 내 월급이 이 가정에 안 들어왔어요? 지민이 대학 등록금, 이 집 대출 이자 다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게 가정을 위한 희생이 아니면 뭐예요? 병욱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마치 학생의 발표를 듣는 교수처럼. 맞아. 돈은 벌어왔지. 나도 그건 인정해. 근데 은희야, 돈을 벌어온 건 결과고 내가 말하는 건 태도야. 당신은 돈 벌어온다는 걸 방패처럼 들고 집안일을 안 한 걸 당연하게 여기잖아. 돈은 돈이고 살림은 살림이야. 둘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둘 다 못하면 못하는 쪽을 인정하고 미안해할 줄은 알아야지. 근데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은희의 입이 닫혔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숨을 들이쉬었는데 내쉴 때는 말이 없었어요. 은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병욱의 빈 그릇과 은희의 손대지 않은 그릇이 나란히 남았어요.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에어컨이 돌고 있었지만 바람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의 온도 차이가 피부 위에서 선명했어요. 이불을 덮지 않은 팔뚝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불을 끌어당길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낀 먼지가 에어컨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 먼지를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병욱 말이 떠올랐어요. 태도가 문제라고. 저 먼지가 보이는 것도
태도가 안 돼서일까? 진짜 그런 걸까? 베개 밑에 놓아둔 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 팀원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내일 실사 대응 자료 확인 요청. 은희는 일어나 앉아 답장을 쳤습니다. 병원에서는 답이 있었거든요. 항목이 있고 기준이 있고 근거를 대면 통과했습니다. 은희는 답장을 보내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자리에서 병욱의 코 고는 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어요. 주말 오전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국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냄비 뚜껑을 열어 간을 보는데 식탁 쪽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병욱이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잔 너머로 은희의 몸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어요. 은희야, 요즘 얼굴이 부은 것 같지 않아? 옷도 좀 끼는 것 같고, 인증 시즌이라 밥을 제때 못 먹으니까 야식을 좀 먹었나 봐요. 병욱이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몇 킬로 쪘어? 한 5kg? 길고 깊은 한숨이 거실을 채웠어요. 커피잔 안에 남은 커피가 미세하게 출렁였습니다. 임원 아내가 왜 몸을 방치해? 부부 동반 자리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점심시간 60분 중에 20분만 식사하고 나머지 40분은 운동해. 닭가슴살이나 계란 싸들고 다니면서 헬스장에서 점심시간을 보내라고. 은희의 턱이 딱딱해졌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살림하고 내 몸 관리까지 하려면 병원 일을 파트타임으로 돌리거나 아예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요. 병욱이 식탁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그만둬? 당신이 병원 부장 타이틀을 달고 고연봉을 벌어와야 내 임원 품격에 맞는 전문직 커리어 안의 스펙이 완성되는 거야. 일을 그만두면 내 체면은 뭐가 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욱이 팔짱을 끼웠습니다. 돈은 돈대로 벌어오면서 집안일과 몸 관리도 완벽하게 해내는 게 프로야.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봐. 평생 직장 다니시면서 집안일 100% 혼자 다 하셨어. 한마디 불평 없이. 그게 여자의 기본이야. 병욱이 은희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당신은 그 기본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 살아서 아들을 나무랄 수도 며느리 편을 들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욱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성녀로 올려놓고 아내를 깔아뭉갰어요. 은희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뭐라고 했는지를요. 내 아들이지만 별나단 거 안다. 결혼시키고 싶어서 모른 척하고 보냈어. 미안하다. 그분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들 머리를 때렸을 거예요. 하지만 은희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말씀을 이 싸움의 무기로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은희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밥 안 먹고 일한 날이 수두룩해요. 인증평가 항목 500개를 혼자 총지휘하는 게 어떤 건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나한테 살 빼라, 운동하라 그러면서 당신은 뭘 했는데? 집에서 빈 식탁 앞에 앉아서 아내 오기만 기다린 게 당신이 한 전부잖아요. 병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소파 앞으로 천천히 돌아와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은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면접관이 지원자를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은희야,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말 정리해 줄게.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임원 품격에 맞는 아내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 부탁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지? 은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병욱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다 안 들어도 돼.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 맞벌이 하면서도 집안일, 남편 뒷바라지, 몸 관리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여자들이 있어. 병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은희 앞에 서서 내려다보았어요. 그 여자들한테 되고 당신한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 외모도 내조도 내가 가장 떨어져. 내 임원 품격의 가장 큰 감점 요인이 당신이라고. 은희의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병욱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멀어졌어요. 심장이 귀 안에서 뛰었습니다. 쿵, 쿵, 쿵.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은희가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점 요인. 병욱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TV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병욱이 마시다 만 커피잔이 있었어요. 잔 안쪽에 커피 자국이 테두리를 따라 고리처럼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자국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씻어도 잘 안 지워지는 자국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집은 버스로 2정거장이었습니다. 가까우니까 자주 가야지 했지만 막상 발길이 잘 안 닿는 곳이기도 했어요. 은희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들이 지나갔어요. 오래된 떡볶이집, 문을 닫은 꽃집, 새로 생긴 편의점. 은희는 창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꽤 오래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웬일이야 주말에. 은희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찌개를 퍼담고 계란말이를 접시에 옮기고 숟가락을 놓았어요. 은희는 숟가락을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진짜 힘들어. 그이가 너무 힘들게 해.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추었어요.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김치를 집어 은희 앞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공기업 임원 남편인데 대접을 해야지.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그 정도 대접받고 싶지 않겠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무라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어요. 여자가 사글사글하니 남자를 달랠 줄도 알아야지. 내가 미련한 거 아니냐? 은희의 숟가락이 찌개 국물 위에 잠겼습니다. 기름이 동그랗게 떠 있었어요. 숟가락을 쥔 손에서 아까와 같은 떨림이 왔어요. 부엌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은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자가 집안일 제대로 못하면 무시당해. 알겠지? 어머니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반도 못 먹은 밥이 그대로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왼쪽 구두 뒤축이 닳아서 발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바꿔야지 생각만 석 달째였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뭔가 더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희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돌아오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올 때 지나쳤던 골목들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오래된 떡볶이 집, 새로 생긴 편의점, 문을 닫은 꽃집. 올 때랑 순서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은희는 창에 이마를 기대었어요. 아까보다 유리가 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욕실 거울 앞에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올린 얼굴에 물기가 흘렀어요. 세면대 위에 병욱의 전동 칫솔이 충전 거치대 위에 올려져 있었고 은희의 칫솔은 플라스틱 컵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모가 벌어진 오래된 칫솔이었어요. 바꿔야지 생각만 했던 칫솔이 닳아서 기울었던 구두 뒤축이 자꾸 겹쳤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었어요.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거울이 서렸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윤곽부터 천천히 지워졌어요. 코가 사라지고 눈이 흐려지고 마지막으로 입술선이 사라졌습니다. 은희는 수건으로 거울을 닦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병욱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폰에 지민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었어. 웃고 있는 딸 사진. 은희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가 지웠어요. 빈 입력창이 깜빡였습니다. 은희는 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아침이 어떻게 오고 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가 또 갔어요. 다음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은희의 얼굴이 비쳤어요. 빛이 나쁜 탓이었는지 거울 속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감점 요인. 친정에서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날 이후로 그 단어가 귀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은희는 문을 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역시나 병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빈 식탁? 수저도 그대로였어요. 밥은요? 은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냉장고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병욱 맞은편에 앉았어요. 병욱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은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는 것도 아니었고 높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낮았습니다.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병욱이 팔짱을 꼈어요. 들어보겠다는 포즈였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야근이 요령 없는 무능이 아니라는 것. 쌀 빼고 집안일하고 고연봉까지 셋 중 하나도 버릴 수 없다면서 셋 다 하라는 게 사람한테 할 말이냐는 것. 일 그만두면 체면 안 선다면서 야근하면 무능이라는 게 어떻게 같은 입에서 나오는 거냐는 것. 한 가지씩 끊기지 않게 말했어요. 병욱이 다 들었습니다. 의외로 끊지 않았어요. 숨도 안 쉬는 것처럼 다 들었습니다. 다 했어? 네. 병욱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은희야,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야. 너 입장에서는. 은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 병욱이 식탁 위에 두 손을 얹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당신은 긴 세월 동안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은희의 눈썹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미안하다고요? 뭐요? 야근으로 밥을 못 차렸으면 미안해야지. 그런데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 뭐야? 해놨으니까 데워 먹어. 그거야. 아쉬운 소리를 한 번도 안 해.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야. 맞벌이가 우리 둘을 위한 건데 집안일을 왜 내가 미안해해요? 병욱이 허공을 한번 봤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듯이. 당신이 병원 부장 자리를 유지하는 건 내 체면이 걸린 거야. 그건 인정해. 병욱이 은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요구하는 거랑 당신이 일을 핑계로 집안일을 방치하는 거랑은 얘기가 달라. 돈을 버는 건 당신 몫이고 집안일은 아내 본분이야. 사정 때문에 본분을 다 못하면 미안해할 줄은 알아야지. 당신은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은희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르쳐야 할 학생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 기본을 안 하니까 말해주는 거잖아. 당신이 제대로 하면 내가 왜 이래? 그게 지금 당신이 할 말이에요?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어요. 긴 세월 동안 당신 등쳐대느라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나 요즘 당신이랑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못 살겠어요. 병욱이 멈췄습니다. 못 살겠다. 긴 세월 이 여자 입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공기업 본부장의 귓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남자 눈 안에서 무언가가 확 달아올랐습니다. 뭐? 못 살아?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병욱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나도 못 살아. 이혼해 그럼. 당신 같은 여자 없어도 나 밖에 나가면 줄 선다고. 손이 식탁 위로 내려왔어요. 쾅.
밀폐용기 뚜껑이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이딴 집구석에 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나 보자. 당신 그 꼬장꼬장한 태도 고쳐질 때까지 밖에서 산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은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은희의 한숨만이 남았어요. 이혼. 그 말이 오늘 처음으로 양쪽 입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련하지 않았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닌 어딘가가. 바닥에 튕겨나간 밀폐용기 뚜껑이 형광등 아래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폰이 진동했습니다. 지민이었어요. 컵라면 셀카. 엄마 나 오늘도 야근해. 엄마도 일찍 들어가. 은희가 답장을 쳤습니다. 지웠어요. 다시 쳤습니다. 또 지웠어요. 딸한테 뭘 어떻게 말해요? 아빠가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인 줄만 아는 아이한테 보낸 건 하트 하나였습니다. 은희는 소파 등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천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바닥에 뚜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병욱이 구두를 벗으며 은희를 봤어요. 은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성 좀 했어? 은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욱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식탁 앞으로 갔어요. 내 체면이 있지. 진짜 이혼이 말이 되냐? 됐고. 앞으로 잘해. 은희의 손바닥이 펴졌습니다. 쥐고 있던 것도 없는데. 반성 좀 했어? 됐고 잘해. 며칠 밖에서 자고 들어온 남자의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진짜로. 은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욱이 뒤에서 뭐라고 했지만 문이 닫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희는 침대에 눕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한동안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인증평가 항목을 정리할 때 늘 하던 짓이었어요. 뭘 할 건지 머릿속에 다 잡히면 그때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잡혔어요.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퇴근길 편의점 도시락 하나. 자기 것만 샀어요. 계산대 위에 올린 게 하나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먹고 용기를 씻어 재활용통에 넣었어요. 깨끗하게. 차곡차곡. 병욱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밥은? 은희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저 먹었어요. 병욱이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잠깐 있더니 다시 열었습니다. 찬장을 열고 냄비를 꺼내 싱크대 위에 올렸어요. 물을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방문 앞으로 왔어요. 은희야 나와봐. 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며칠밖에 있었으면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돌아왔으면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오늘 피곤해요. 문이 다시 닫혔어요. 병욱의 손이 문 앞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손가락 2개로 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그릇을 씻지 않고 싱크대에 뒀어요. 은희는 방 안에서 라면 냄새가 번지는 걸 맡았습니다. 이튿날이었어요. 병욱이 퇴근하자마자 넥타이도 안 풀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은희의 도시락 용기 하나가 깔끔하게 씻겨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이게 뭐야? 나는? 드시고 싶으신 거 하시면 되잖아요. 병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은희야,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야?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소파에 해먹으라고 말하는 거야? 저도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당신은 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왜요? 병욱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은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꺼냈어요.
작은 냄비, 냉장고에서 된장을 꺼내고 두부 반모, 파 조금, 물을 올렸습니다. 1인분이었어요. 병욱이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나 빼고 혼자 하는 거야? 은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된장을 풀었습니다. 은희야. 두부를 썰어 넣었어요. 야, 은희야.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병욱이 은희 팔을 잡아당겼어요. 은희가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 안에서 마주 섰어요. 냄비에서 찌개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밥 먹는 거요. 나는 드시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저도 아직 밥 못 먹었거든요. 병욱의 손이 은희 팔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뭔가를 말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재활용통이었습니다. 은희가 씻어 넣은 도시락, 용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 위로 병욱이 아무렇게나 구겨 넣은 라면, 용기들이 얹혀 있었습니다. 국물이 말라붙은 것들이었어요. 병욱이 그 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용기들이 주방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깨끗한 것들과 지저분한 것들이 뒤섞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바퀴벌레 나오게 생겼어. 은희가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자기가 씻어놓은 것들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쭈그리고 앉았어요. 자기 것만 하나씩 집었습니다. 다시 씻어서 통에 넣었어요. 병욱의 것은 바닥에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이 한 건 당신이 치우면 돼요. 병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집인지 하수구인지, 내가 나가 살고 말지, 나가 살아요. 병욱이 멈칫했습니다. 붙잡을 줄 알았거든요. 은희는 이미 부엌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스불을 다시 켰습니다. 냄비 안에서 된장찌개가 다시 끓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병욱이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두 번째였어요. 은희가 두부를 한 조각 떠먹었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았어요. 밥 한 그릇, 찌개 한 냄비, 수저 하나.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어요. 냉장고 모터 소리도 멈춰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은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해요. 이제 그만 이혼하자고요. 병욱이 웃었어요. 콧바람이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혼? 공기업 임원이 이혼했다고 소문이라도 나란 말이야? 당신이 정신 차리고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럼 소송 갈게요. 그동안 문자도 있고 메일도 있어요. 네가 나를 버려? 그나마 나니까 받아주고 참아준 거다. 글러먹은 주제에 은희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다시 거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연락이 없었어요. 병욱이 어디서 지내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은희는 병원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혼자 밥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 계절이 한 번 바뀌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병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혼하자. 깔끔하게 정리하자. 목소리가 가벼웠습니다. 절대 안 한다던 사람이 갑자기 가볍더라고요. 은희는 묻지 않았어요. 왜 돌변했는지. 원하던 바였으니까요. 협의 이혼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은희는 빈틈없이 마무리했어요. 딸에게는 둘 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지민이 그날 저녁 은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터졌어요.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게 뭐야?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눈은 마른 채였어요. 성격 차이. 그게 다야? 아빠한테도 똑같이 들었어. 둘이 미리 짜놓은 거잖아. 딸한테 무슨 말 할지까지. 은희가 현관에 서서 딸을 봤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26이야 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도 없어? 지민의 손이 가방 끈을 잡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은희가 천천히 말했어요.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랬어. 상처? 이게 상처가 아니면 뭔데? 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엄마, 나 한 가지만 물을게. 아빠가 잘못한 거야? 은희가 딸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둘 다 힘들었어. 그 말을 듣는 지민의 눈이 흔들렸어요. 답을 안 한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갔어요. 은희는 닫힌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지민은 매주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저녁 먹었어? 응, 먹었지. 뭐 먹었는데? 편의점에서 뭐 사다 먹었어. 또 편의점이야? 괜찮다니까. 아빠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을 때마다 병욱의 목소리가 귀에 남았어요. 괜찮다니까 라고 말할 때 살짝 웃는 톤이었거든요. 딸 걱정시키기 싫어서 일부러 밝게 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아는 아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수백 명 앞에서 발표하는 본부장이지만 집에서는 라면 물량도 모르는 사람. 다정하고 좀 서툰 아빠.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지민이 부엌에 섰어요. 폰을 세워놓고 유튜브 레시피를 틀었습니다. 된장찌개. 영상 속 여자가 두부를 작은 주사위 크기로 썰었어요. 지민이 따라했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에서 미끄러져 두부가 으깨졌어요. 버리고 세모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도 너무 컸어요. 세 번째에야 겨우 비슷해졌습니다. 손가락에 두부물이 묻어 있었어요. 지민이 앞치마에 손을 훔치고 다시 도마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찢어진 걸 접어붙인 계란말이, 누른 자리를 긁어낸 멸치볶음을 반찬통 3개에 나눠 담으면서 지민이 뚜껑을 하나씩 눌렀어요. 새는 데가 없는지 기울여 봤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아빠 놀라겠다. 오피스텔 8층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아빠 집 문 앞까지 10걸음쯤 남았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프라이즈니까 들키면 안 됐거든요. 지민이 멈춰 섰어요. 병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사이로 먼저 나온 건 웃음소리였어요. 병욱의 팔이 여자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여자가 그 팔 안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뭔가 말을 건네자 병욱이 고개를 숙여 여자 볼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지민의 또래였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지민의 장바구니 끈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힘을 준 게 아니었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지면서 몸이 아래로 가라앉은 거였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몸을 끌었어요. 문을 잡아당기고 안으로 들어가 등을 철문에 붙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등뼈를 타고 올라왔어요. 숨이 올라왔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손바닥 사이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뜨거웠어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세단 몰고 나가요? 병욱의 웃음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부르는 거 싫다니까, 자기야. 자기야. 매주 전화할 때 들었던 목소리였어요. 괜찮다니까 하고 웃으며 말하던 그 톤이었습니다. 지민의 손톱이 철문 페인트를 긁었습니다. 귀여워, 우리 세나. 내년에 비서 정리식이 오면 경영기획처 운영지원팀 쪽으로 보내줄게. 오빠가 라인 깔아놨으니까. 진짜? 자기 최고. 웃음소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졌어요. 비상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콘크리트 벽 사이로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고 있었어요. 지민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세 칸째에서 발이 접질렸어요.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스타킹이 찢어지면서
피부가 긁힌 게 느껴졌지만 다리가 멈추질 않았어요. 장바구니 안에서 반찬통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계단통에 울렸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이었어요. 기둥 뒤로 몸을 붙이자마자 세단의 실내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욱의 손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손끝으로 가닥을 골라 쓸어 넘기는 동작이었어요. 지민의 등이 기둥을 타고 미끄러졌어요. 주차장 바닥의 시멘트가 무릎 상처에 닿았습니다. 그제야 쓰라렸어요. 아까 계단에서 안 느껴지던 통증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2번 만에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안에 아빠의 얼굴이 잡혔어요. 여자의 얼굴, 차 번호판, 시간. 지민은 폰을 쥔 채 그 화면을 카메라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렌즈 안에 아빠가 웃고 있었어요. 렌즈 밖의 딸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녹화를 멈추고 폰을 내렸어요. 장바구니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반찬통 하나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뚜껑 사이로 된장찌개 국물이 조금 새어 장바구니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두부는 3번 잘라야 겨우 크기가 맞았던 된장찌개. 찢어져서 접어붙인 계란말이. 좀 타서 긁어낸 멸치볶음. 지민의 손이 장바구니 끈을 쥐었습니다. 새벽에 두부물이 묻었던 그 손이었어요. 지민이 폰을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건 맞아?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어요. 내가 봤어. 아빠가 내 또래 여자랑. 은희의 숨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렸습니다. 들이쉬는 숨이었어요. 내쉬지 않았습니다. 아빠 회사 비서야. 본부장님이라고 불렀어. 아빠가 오빠라고 부르래. 은희의 숨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아빠 오피스텔 주차장이야. 지민이 은희 집에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은희의 시선이 딸의 무릎에 멈춰요. 스타킹이 찢어진 자리에 피가 마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자기 무릎을 내려다봤어요. 그제야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무음이었어요. 소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실내등 아래 병욱의 손이 여자 머리카락을 넘기는 장면. 귀 뒤로 천천히 볼에 닿는 입술, 입술에 닿는 입술. 은희가 언제부터인지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들이 작은 화면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까매졌습니다. 검은 유리 위로 은희의 얼굴이 비쳤어요. 지민이 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복도에서 다 들었어. 아빠가 그 여자를 세나라고 불렀어. 비서 정리 시기에 다른 부서로 보내준다고 했고, 아빠 회사 비서 같아. 은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걸 네가 직접 들은 거야? 문 뒤에 숨어 있었어. 아빠가 뭐라는지 알아? 그 어린 여자한테 오빠라고 부르래. 그 여자는 아빠한테 자기가 최고라더라. 은희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어요. 까만 폰 화면 위에 은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화면을 누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덮었습니다. 지민이 은희를 봤어요. 엄마, 알고 있었어?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몰랐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리는 것도 아니고 잠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낮았어요. 그러면 왜 이혼한 거야? 진짜로. 은희의 시선이 테이블 위 폰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 아빠가 나한테 긴 세월 동안 한 말들이 있어. 내가 가장 떨어진다고. 감점 요인이라고. 요령이 없어서 야근한다고. 살 좀 찌면 몸을 방치한다고. 밥 차려놓으면 간이 싱겁다고. 다 해놨는데 데워 먹는 것도 싫다고. 매일 밤 야근에 늦게 들어온 내 앞에서 빈 식탁에 앉아 내가
밥을 차려줄 때까지 수저도 안 들었어. 지민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렇게 다투다 아빠가 집을 나갔어. 이혼하자고 했다가 며칠 만에 돌아와서 반성 좀 했냐고 했어. 너무 비참했어. 그래서 나도 끝낸 거야. 이제 너도 다 컸고. 은희가 처음으로 딸의 눈을 봤습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었어. 미안해. 지민의 턱이 떨렸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떨렸어요.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송해. 은희가 딸을 봤어요. 지민의 무릎에서 피딱지가 갈라지면서 새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연고와 거즈를 꺼내 돌아왔습니다. 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피딱지를 거즈로 가만히 눌렀어요. 지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희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연고를 짜는데 처음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으로 덜어내고 다시 얇게 펴발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요. 연고 뚜껑을 닫으면서 은희가 말했어요. 소송해.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증인서. 지민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은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폰이 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의 얼굴이 들어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나간 것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회식이라며 새벽에 들어오던 날들. 절대 안 한다던 이혼을 갑자기 가볍게 꺼내던 전화. 다 따로따로였던 것들이었어요. 은희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지민이 말했었어요. 두 사람 처음이 아닌 것 같이 너무 자연스러웠다고. 은희가 폰을 집어 뒤집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자기 얼굴이 비쳤어요. 감점 요인이라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검은 화면 속 자신과 눈이 마주쳤어요. 천천히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의 떨림이 어느새 멈춰 있었어요. 은희가 움직였습니다. 지민이 보내온 것들을 정리했어요. 오피스텔 주차장 영상, 복도에서 직접 들은 호칭들, 비서라는 직급. 지민에게 하나만 더 부탁했습니다. 국가에너지공사 임원실 층 벽면에 붙어 있다는 아크릴 조직도. 지민이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전략기획본부장 강병욱 상임이사. 바로 아래 비서 이세나 대리. 증명사진과 영상 속 얼굴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은희가 갖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병욱이 보낸 문자와 메일. 소송용으로 따로 모아뒀던 폭언 기록들이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하는데 손이 멈췄어요. 임원 발령 전에는 한 달에 한두 건이었습니다. 발령 직후부터 매주였어요. 감점 요인, 무능, 몸관리, 빈 식탁. 그리고 야근이라며 집을 비운 날들이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몰아세운 날과 집에 안 들어온 날이 번갈아 나왔어요. 은희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이 남자가 아내의 자리를 비우게 만든 건 처음부터 계획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맞아떨어졌어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소장이 나갔어요. 피고 강병욱, 피고 이세나. 위자료 및 상간행위 손해배상. 평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층. 총무팀 직원이 본부장실 문을 노크했어요. 본부장님, 법원에서 특별 송달 왔습니다. 본인 수령이라 서명 부탁드립니다. 병욱이 서명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총무팀 직원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복도 쪽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세나 대리님, 대리님 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그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병욱의 손이 봉투 위에서 굳었어요. 뒤집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손해배상 청구. 손가락이 봉투 입구를 찢었어요. 소장. 피고 강병욱. 피고 이세나. 증거 목록. 주차장 영상 캡처. 자기 얼굴. 이세나 얼굴. 증일란에 적힌 이름.
강지민. 병욱의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일어서다가 책상 모서리에 허벅지를 부딪혔어요. 서랍이 덜컥 열리면서 펜꽂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춥지 않았어요. 본부장실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는데 안 열렸습니다. 미는 문이었거든요. 밀었어요. 문이 벽에 부딪히며 쾅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나왔어요.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뛰고 있었어요. 긴 세월 동안 이 복도에서 뛰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지나가던 직원 둘이 몸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서석 앞이었어요. 이세나가 봉투에서 소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옆에 같은 팀 동료가 서 있었어요. 이세나의 눈이 종이 위를 훑는 중이었습니다. 영상 캡처, 자기 얼굴, 1이네. 병욱이 이세나 손에서 소장 뭉치를 낚아챘어요. 이세나 손가락이 미처 펴지기 전에 힘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반동의 낱장들이 공중으로 흩어졌어요. 병욱이 허공을 잡으려다 팔꿈치에 끼고 있던 자기 봉투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두 봉투의 서류가 복도 바닥에 뒤섞여 퍼졌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많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캡처 사진, 그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는 눈들이 있었어요. 이세나의 동료가 바닥의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벽을 타고 번졌어요. 고개를 돌려도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손가락질은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 없이 퍼지는 것들이 가장 빨랐거든요. 병욱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쳤어요. 한 발, 두 발, 구두 뒤축이 걸렸습니다. 중심을 잡으려다 휘청거렸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리를 밟으며 본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은 방이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남은 서리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소장, 영상 캡처, 조직도, 자기 얼굴, 이세나 얼굴, 증인 강지민. 줍다가 손이 멈췄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쥔 채 벽에 등을 기대고 멍하게 앞을 바라봤어요.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 복도에서 직원들이 눈치 보며 고개를 숙이던 남자가 본부장실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리감사 착수, 본부장과 비서 모두 즉시 휴가 처리. 병욱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후문으로 나갔습니다. 정문은 못 지나갔어요. 이세나는 복도 사건 직후 자리를 비운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병욱이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공포인지 본인도 모르는 톤이었습니다. 지민이를 앞세워? 딸을 증인으로 세워? 당신이 사람이야? 은희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차분했습니다. 지민이가 반찬통 3개 들고 당신 오피스텔에 갔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서툰 손으로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말고 멸치 볶아서 아빠가 대충 먹는다니까. 병욱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당신 문 앞에서 뭘 봤는지 알아? 비상구에 숨어서 뭘 들었는지 알아? 계단에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는데 멈추질 못하고 주차장까지 뛰어내려간 거 알기나 해?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췄어요. 아무 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감점 요인이라고 했지. 내가 가장 떨어진다고. 긴 세월 동안 나는 그 말이 맞나 싶었어. 진짜로. 새벽마다 밥 지으면서도 내가 부족한 건가 생각했어. 은희의 숨이 한 번 끊겼어요. 다시 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었더라고. 처음부터 내 자리를 비우게 만든 거였어.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 아들이지만 별나단 거 안다. 모른 척하고 보냈어. 미안하다. 긴 세월 동안 안 꺼냈어.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당신 머리를 때렸을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어요. 은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세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위자료 낼 돈이 없어.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징계 기록 달리면 나 진짜 아무 데도 못 가. 병욱이 눈을 감았어요. 내가 낼게. 진짜? 오빠, 나 진짜 미안해. 다 정리되면 그때. 알았어. 걱정 마. 병욱이 이세나 목까지 대신 냈습니다. 위자료를 낸 뒤로 이세나가 사라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어요. 연차를 모조리 소진한 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쯤 지나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오빠, 이 업계 좁은 거 알잖아. 소문나면 나 다시는 어디서도 일 못해. 사직서 냈어.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돈까지 대신 내준 여자가 돈을 받고 떠났어요. 임원 연임 심사에서는 윤리징계가 달렸습니다. 공기업 상임이사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은희의 친정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지난번 은희가 왔을 때도 같은 냄새였어요. 그때는 여자가 사글사글하니 남자를 달래야지라고 했던 부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은희가 다 말할 때까지 한마디도 끊지 않았습니다. 빈 식탁 이야기, 감점 요인 이야기, 파업 이야기, 지민이가 반찬통을 들고 오피스텔로 갔던 이야기, 계단에서 무릎이 깨진 이야기까지. 어머니의 턱이 떨리기 시작한 건 지민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요리도 할 줄 모르는 애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애비를 먹이겠다고. 더 못 들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울음이라기보다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내는 소리였어요.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한 거냐? 손이 떨려서 얼굴을 감싸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너가 와서 힘들다고 했을 때 내가 들어줬어야 했는데, 자식인 너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검버섯 위로 눈물이 떨어져 흘렀습니다. 은희가 그 손등을 엄지로 천천히 닦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그 손을 한동안 놓지 않았어요. 김치찌개가 끓어넘치는 소리가 좁은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을 줄이러 가지 않았어요. 냄비 뚜껑이 덜컹거리다가 찌개가 가스불 위로 흘러내렸어요. 지글지글 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은희가 친정을 나선 건 해가 기울고 난 뒤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오는 길에 봤던 골목들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오래된 떡볶이집, 새로 생긴 편의점, 문을 닫은 꽃집. 올 때랑 순서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은희가 창에서 이마를 뗐어요. 바깥을 보았습니다. 그 시각 병욱은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후 마련한 거처였어요. 예전엔 현관문이 열리면 늘 뭔가가 따라왔지요. 구두 소리, 냄비 바닥에 불 붙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호통을 받아줄 사람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내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고요함이 병욱에게는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소파 위에 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 지민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병욱은 그 이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올라갔지만 선뜻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회의실에서 수백 명을 압도하고 논리 하나로 아내의 입을 닫게 만들던 손이 딸의 이름 앞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간신히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기계음이 대신 받았어요. 삐소리가 울린 뒤 병욱의 입이 열렸지만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침도 아니고 울음도 아닌 삼키지 못한 것이었어요. 숨소리만 녹음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12초였어요. 나머지 10초는 숨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화면에 뜬 시간은 0분 14초. 딸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자기가 내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은희의 구축 아파트 24평이었습니다. 작은 부엌에 가스불이 켜져 있었어요. 냄비 안에서 된장찌개가 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국자로 한 번 저었어요. 현관에서 비닐봉지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두부 사왔어. 파도. 지민이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왔어요. 앞치마를 두르더니 도마 앞에 섰습니다. 두부를 꺼내 칼을 잡았어요. 지난번보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첫 칼이 아직 굵긴 했지만 으깨지지는 않았어요. 은희가 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칼날을 살짝 기울여 주었어요. 이만큼. 두부가 작은 주사위 크기로 잘렸어요. 지민이 냄비 안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찌개가 한 번 출렁이고 다시 보글거렸어요. 지민이 국자를 들어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은희가 웃었어요. 진짜로 웃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도 소장을 접수하던 날도 나오지 않았던 웃음이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간 맞춰봐. 식탁에 둘이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밥 두 그릇. 은희가 밥을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넘어갔어요. 병욱이 빈 식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그 집에서는 목구멍이 넘기질 않던 밥이었는데 지금은 넘어갔습니다. 간이 싱겁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었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두 번째 밥을 떴어요. 그날 밤 늦게 오피스텔 부엌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병욱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선반 위에 생수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불빛이 병욱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 후 냉장고 불빛이 자동으로 꺼지고 부엌이 어두워졌어요. 따뜻한 식탁이 평생 꿈이라던 남자 앞에 남은 것은 차가운 냉장고 하나였습니다. 곁에 있을수록 내가 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까지 견뎌야 할까요? 은희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루아라 상담소였습니다.